바로 얼마 전이었죠. 7월 20일에 타이거 글로벌 자율주행 전기차 ETF가 새롭게 상장을 했는데요. ETF의 이름만 딱 들어봐도 자율주행과 전기차,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글로벌이 붙었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율주행과 전기차 시장을 리딩하는 그런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그럴 ETF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블링블링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좋아 보이는 ETF가 새롭게 상장을 하면 기존에 투자를 하고 계시던 분들께서는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이 없어서 아쉬워하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주식을 매도하고 새롭게 매수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아 보이는 ETF가 새롭게 상장을 한다고 해서 섣불리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기존에 투자를 하고 있던 포트폴리오와 어느 정도 중복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셔야 해요. 우리가 ETF를 매수하는 이유는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중복 투자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분산 투자의 의미가 희석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의 애칭이 맘편한 개미님들이신 만큼 많은 분들께서 맘편한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맘편한 투자는 단순히 좋은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맘편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내가 투자하는 상품의 성장성뿐만 아니라 투자했을 때 위험 요인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요. 그에 맞게 대응을 해주셔야지 비로소 마음 편한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타이거 글로벌 자율주행 전기차 ETF의 성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기차 시장과 자율주행 시장의 성장성을 먼저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투자했을 때의 주의사항 3가지를 확인해 보고요. 그에 맞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소개해드릴 타이거 글로벌 자율주행 전기차 ETF 이름이 길어서 지금부터 자율주행 ETF라고 부르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율주행 ETF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의 거의 반반으로 투자하는 ETF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와 자율주행 각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기차 시장을 확인해 보면요. 작년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자동차 판매량이 약 13% 감소했어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셧다운을 시행한 국가들도 많고요.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41.35% 증가하면서 정말 큰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커질 수 있었던 이유는 유럽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표에서 확인해 보시면 유럽 지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142% 증가한 총 137만 대의 판매량을 기록했어요. 원래는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 중국이었는데요. 작년에는 유럽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중국을 앞질렀던 거죠. 이렇게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한 배경에는 엄격한 탄소 배출량 규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유럽에서 신차 판매를 하는 자동차 회사들은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탄소 배출량이 1km당 95g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초과하면 벌금을 내게 되는데요. 이 기준을 맞추려면 일정 수준의 전기차 판매를 해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이 기준을 55% 낮춰서 1km당 42.75g 이하의 탄소 배출량을 맞춰줘야 하는데요. 이 수치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아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환경 문제가 계속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의 보급은 더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25년까지 전기차 판매량의 증가율이 연평균 30%를 훌쩍 넘게 됩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2020년 대비 전기차 판매량이 약 10배 이상으로 아주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를 100대를 팔면 전기차의 판매 비중은 약 30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율주행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주행은 말 그대로 자동차가 스스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이 시스템은 크게 6단계로 나뉘어져 있고요. 현재 대부분 레벨 1과 레벨 2 기술 단계 수준입니다. 보통 레벨 3부터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수준은 2035년까지 약 30%에서 40% 수준으로 매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구현이 되려면 차량에 여러 센서나 통신 장비 등이 필요할 거고요. 이런 장비들은 전기 에너지로 움직일 테니까
아무래도 전기 에너지에 대한 소비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은 화석연료를 전기로 바꿔줘야 하니까 이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전기차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이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전기차의 보급이 선행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 투자를 하는 상품이니까 지금 바로 매수를 해야 하는 건지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완전하게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중화가 되어서 널리 쓰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아무래도 이런 자율주행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완벽한 구현이 필요할 거고요. 이에 따른 여러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합니다. 또 사람들이 이런 기술을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받아들이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더라도 본격적으로 활용되기까지는 적어도 1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자율주행 관련 테마로 접근해서 빛을 보려면 생각보다 오랜 기간 투자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미리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특정 산업의 투자 비중이 높은 테마형 ETF는 기본적으로 특정 섹터의 투자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 500 지수는 총 11개의 섹터에 투자를 하고요. 나스닥 100 지수는 총 7개의 섹터에 투자를 하는데요. 자율주행 ETF는 5개의 섹터에만 투자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보기술과 순환소비재 섹터의 투자 비중이 70%에 가깝고요. 이렇게 소수의 섹터에만 투자를 하고요. 특정 섹터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면 주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최근 3년 동안의 주가 흐름의 표준 편차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표준 편차가 클수록 변동성이 큰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S&P 500은 표준 편차가 18.49, 나스닥 100은 20.24, 자율주행 ETF는 27.98로 S&P 500보다는 나스닥 100이, 나스닥 100보다는 자율주행 ETF의 변동성이 실제로도 더 컸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생각보다 오랜 기간을 투자를 해야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고요. 이 기간 동안에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실 내용은 중복 투자의 가능성인데요. 이 ETF는 국내 상장 해외 ETF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미 연금저축계좌나 ISA 계좌에서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 아니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이미 매수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표는 S&P 500과 나스닥 100 그리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와 자율주행 ETF의 중복 투자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 표인데요. S&P 500에서는 자율주행 ETF와 중복 투자 비중이 21.54%로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나스닥 1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에서는 중복 투자 비중이 40%가 넘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스닥 100이나 반도체 ETF에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상황에서 자율주행 ETF를 추가 매수하고 싶으시다면 이 둘의 투자 비중을 줄이신 후에 자율주행 ETF를 매수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세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자율주행 ETF와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미국 주식시장에도 상장되어 있는데요. DRIV라는 ETF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매수할 때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매수할 때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매수할 때는 연금저축이나 IRP, ISA 계좌 등을 활용하면 이 세금을 줄일 수 있고요. 서로 세율도 다르고요. 직업이나 소득, 투자 금액 등에 따라서 사람마다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래에 띄워드리는 관련 영상들을 먼저 참고하신 후에 자율주행 ETF를 어떻게 매수할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요약하면 글로벌 자율주행 전기차 ETF는 아주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오랜 기간 투자해야 빛을 발할 수 있고요. 또 변동성이 큰 테마형 ETF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보다는 악재에 의해서 주가가 급락할 때 그때 조금씩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적립식으로 모아가고 싶으신 분들 중에서 만약 나스닥 1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와 함께 모으고 싶으시다면 이들의 비중을 좀 낮추고 추가 매수하시는 것이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도 수익률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영상이 마음 편한 개미님들께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